5월 22일 예, 굿모닝 작전 6부 시작할게요. 아이고 글자 너무 작네. 조금 작다 그죠? 오늘 몰골이 영 산적 같네요. 몰골이 산적 같아. 오늘 오전에는 장이 조금 쉬고 있을 거예요. 오전에는 네. 잠깐만요. 예. 조금만 정리 좀 다시 한번 할까요? 다 섹터라고 이야기하겠다. 조선 방산이 있고 폭력 이쪽은 아니고 AI도 아니고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지금 장은 뭐 요 정도죠? 예, 뭐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드릴 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발작을 좀 했죠. 예, 발작을 오케이 발작을 했어요. 발작 그쵸. 그리고 오늘 조금 강한 섹터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면 네 코로나19 섹터 그쵸. 코로나19 섹터하고 오늘 지금 전력이 제일 강하죠. 예. 코로나19하고 오늘 예, 요쪽 섹터 강합니다. 그리고 예, 뭐 시장은 지금 약간 혼조 국면일 거고 수급은 어제랑 조금 다릅니다. 예, 요렇게 매도가 좀 많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 삼성물산이죠. 예. 삼성물산. 근데 아마 뭐 파셨겠죠. 예, 삼성물산은 이게 이제 가장 핫했던 섹터고 팔아야지. 이 월봉 보면 이 예, 삼성물산일 거고 삼바도 이제는 조금 힘 빠지겠죠. 요건 이제 아침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강한 거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요거는 이제 대표 종목이 이제 시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잡주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뭐 진원생명과 예. 그쵸. 잡주 중에서 진원생명과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기타 그런 것들 있죠. 뭐 휴마시스 예. 요런 애들 바로 VI 들어가죠. 뭐 요런 애들이 제일 강한 거고 뭐 또 뭐 많아요. 예. 코로나 쪽은 저거는 이제 저쪽 제약주인데 테마주인데 그 랩지노믹스 그렇지. 예. 랩지노믹스도 이쪽이고 지금 19% 올랐구나. 뭐 다 여러분 아는 것들. 랩지노믹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뭐지? 심장 제세 동기 하는 회사? 메가 ICS. 예. 메가 ICS도 있을 거고. 지하철에서 많이 본 거. 예. 메가 ICS도 있을 거고. 뭐 요런 애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오늘 코로나19가 가장 핫한 테마고 테마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전력이 가장 강하죠. 야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 대박 나신 분 있죠? 없을 리가 없는데 오늘 가온전선이 80% 지금 18만원까지 넘지 않았어요? 79,800원까지 갔다 왔죠.
79,800원까지 갔고 결국 효성중공업은 어저께 60만 원 찍고 오늘 61만 1,500원까지 전력인프라는 가장 강합니다. 한참 됐어요. 전력인프라 이야기 드린 지가. 제가 30%가 되면 색깔을 바꾸는데 다시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게 있고 전력인프라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죠. 뭐 오늘 아침에도 나왔겠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오픈 AI가 미국 텍사스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 15조 투자 유치한다. 어제 밤 9시, 8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최근에 원래 전력인프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축소한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근 몇 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텍사스에 15조짜리 요게 이제 좀 크죠.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전력 인프라가 효성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니까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가 효성하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는 HD 핸드일렉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강한 거고 뭐 산일 전기도 뭐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일진 전기도 조금 올라갑니다. 뭐 세지는 않지만 산일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는 아니고 약간 이제 작은 거예요. 용량은 좀 작은 거고 그런 게 있고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전도 그때 실적 발표하고 양희경님? 갖고 계시구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오늘 이제 태양광 풍력은 요것도 이제 그 관세 쪽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애들은 한번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요걸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달바는 그냥 공모가 기준 따블 정도에서 현재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달바가 뭘 단타나 치려고 좀 봤는데 모르겠어. 또 이러다가 누가 건들지는 모르겠는데 달바는 그냥 현재까지 놓고 보면 5분봉인데 지금은 조금 쉬어요. 근데 아마 조금 저는 계속 관심 종목 좀 보고 있습니다. 달바는. 근데 어차피 공모하신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달바가 이제 달바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1000개 넘을 겁니다. 328대 558. 코스닥은 원래 코스닥이 그저께 ADR이 100이 깨졌는데 지금 1000개 정도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뭐 대충 봐도 오늘은 거의 오르는 섹터가 코로나19 쪽, 코로나19하고 뭐 전력 인프라 이쪽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고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밤새 있었던 이슈는 이제 30년물은 진작에 5%를 넘었었고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밤에 약간 이슈가 하나 있어요. 하원에서 요 하나 이슈. 그래서 이제 발작이 이루어졌고 근데 연속성은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신용등급 강등되면서부터 슬슬 하나 조금 내려왔다가 치고 간 거라서 일단은 추세는 지금 국채금리 위쪽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야? 목요일이죠. 3일 만에 반응을 한 거고 일본도 지금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10만 달러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비트코인 관련주가 잠깐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를 안 가요. 뭐 컴퓨터 홀딩스나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하나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이고 그 다음에 그렇고
요새 오픈 AI 투자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애플의 전 디자이너 AI 기기 스타트업을 9조 원 인수했다. 그런 내용도 좀 있고. 지금 미국에서 아시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쵸? 예. 지금 재무장관 회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아마 눈치 보기가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하락 종목수가 많고, 뭐 아침에 잠깐 밀렸던 이제 조방원으로 보면 어저께 조선이 좀 세게 들어왔었죠. 어제 마린 엔진하고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안 좋아요. 예. 요런 건 속임수 많아요. 우리나라 지수처럼. 하나 엔진은 잘 보면 올랐다 빠졌고 어제도 올랐다 빠지죠. 그럼 얘는 추세적으로 조금 밀리는 거예요. 마린 엔진도 마찬가지고.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예. 그래서 오늘도 5에 당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또 계속 요렇게 계속 연속성이 안 떨어지면 이게 연속성,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봐봐요. 자, 미포가 여기서 팍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땡겼다 탁 따면 확률적으로 뭐죠? 위로 쏘는 차트거든요. 근데 못 쏘죠. 그럼 올라가도 또 밀리죠. 그럼 이런 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조금 각도가 높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전력 인프라 중에서 현대인력이 보면 쟤랑 비슷했었어요. 이때는. 이게 간다 했는데 안 가고 간다 했는데 이렇게. 근데 이때는 조금 그 저점을 높이는 애들은 그래도 그 에너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까 봤던 대로 똑같은 이상한 변칙 패턴이 나와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스는 안 하는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엑시스는 안 하는데 불타기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좀 업체 있고 방산도 약간은 그런 거 있어. 오늘 하나유로스페이스는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권리락 가격이 68만 8천원 맞죠? 4천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증자금은 좀 늘어났고 크게 움직이는 건 없고, 예, 그런 게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엔터 말고 화장품은 요런 거 이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선크림 이게 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코로나가 바뀐 트렌드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뀐 거잖아요. 코로나 때 미국 사람들은 초반에는 백신도 안 맞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선탠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피부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양인들, 예. 양반들은 이렇게 새까맣게 태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이거 선크림 쪽이 되게 열풍이었어요. 올해도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6월 달이니까 다시 이제 사살 이런 쪽으로. 그래서 달바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메인은 이제 미스트지만은 또 선크림도 있죠. 그리고 제가 요 선진뷰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도 선크림. 제가 알기로는 선진뷰티가 화장품 원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력이 화장품 자외선 차단 소재 마이크로비드 스킨케어 3종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뷰티가 있고 또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또 있어요. 예. 요게 화장품 ODM 업체인데 요게 비비크림 쪽으로. 그리고 서양인이니까 실적 때문에 최근 안 좋았는데 당연히 잉거루드 쪽으로도 자금을 붙일 수는 있어요. 참조하세요. 현대인력을 46.46에 다 정리해버렸어요. 아까워요. 현대인력은 46.46?
46.46이 뭐야? 먹튀는 좋은겨 라떼님. 먹튀는 좋은겨. 예, 뭐 아까워 알 수 없는 거 주식은 먹으면 되는겨. 그게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아,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인데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사살 선크림 한번 봐보세요. 선크림. 선크림은 그리 진입 장벽이 높질 않아요. 아, AS텍이네. 예, IS텍. 예, 얘가 그거죠. 아, 맞아요. 근데 아침에 저 종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늙은겨. 자꾸 어르신들처럼 했던 말 갑자기 말하다가 까먹고. 늙은겨, 이제는. 아유, 슬프네, 씨. 에휴, 늙었어. 자기가 말하다가 까먹고 그러면 늙은겨. 살살 이제 고기 잡는 법이나 배우고 해야 돼. 예, 있어요. 요게 이제 유기자외선 필터를 만드는데, 유기자외선 필터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유기자외선 필터는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하고 소멸시키는 일종의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태양의 자외선, UV 광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자외선 필터가 있고 무기자외선 필터가 있나 봐요. 유기자외선 필터는 탄소 기반으로 구성되고 합성 자연주로 유래된 화합물이며 종종 다른 UV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네들은 마진이 크지는 않아서. 아유, 꼬라박는다. 지금 뭐가 꼬라박렸다. 하이닉스 꼬라박는. 에이씨. 근데 실적이 뭐 한 400억 매출에 100억 사이즈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돈도 많고 빚도 없고 부채 비율 58%에 유보율 100%, 영업이익률 20%면 이제 얘네들은 마케팅비가 얼마 안 들겠지.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겠죠. 어차피 자사 신제품을 직접 파는 게 아니고 ODM 업체니까. 네. 한번 간종에 넣어놓고 주가 이제 신규주 상장 많이 빠진 종목인데요. 공모가 얼마였어요? 뭐가 제일 꼬라박냐? 28,000원. 28,000원 상장가에 유상증자 이력 없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등할 때 저항이 28,000원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14,000원, 14,000원에다가 7,000원 곱하면 21,000원 지금이 마디 가격이네요. 21,000원. 그럼 얘는 마디 가격이 28,000원, 56,000원, 반토막이 14,000원,
반토막이 50%가 7,000원 더하면 21,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21,000원의 저항을 받고 있었잖아요. 얘네 시장 우리는 모르지만 시장은 다 이 가격을 알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21,000원을 뚫었다가 지금 하는 관계니까 21선 자리니까 뭐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요 정도 구간으로 한번 저는 볼 것 같아요. 예, AS텍을. 뭐가 빠지는데? 하이닉스? 에이. 뭐? 에? 하이닉스 때리는겨? 에이. 삼성은 저기 삼바한테는 피해요. 이건 지수는 지금 삼바하고 때린 거고 지금 같이 밀렸으니까 이거는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겠군요. 배터리 때리는구나. 이건 바스켓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2,000억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에이씨. 1,700억 나오죠. 얼마까지 밀었어요? 어제 자리? 약간 선물이 지금 4,000개고 조금 많이 때리네요. 지금 시간대로 10시인데 이게 어제랑 완전 다르죠. 주식 선물을 10만 개를 때렸으니까. 요거는 상방인데 요것도 하방이죠. 해지겠죠 뭐. 어제랑 완전 반대죠. 2,000억에 700억에 4,000개에 4,000개도 저거는 장중이니까 미결제약적은 아마 감소시켰으니까 이거는 신규 매도는 아니고 최근 매수에 대한 손절성 물량이고 그러니까 선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현물 기준으로 많이 때리잖아요. 아까 오전엔 좀 때리네. 때리면 때린 값도 해야 어쩔 수 없죠. 뭐 속도 조절은 필요한 거고. 자, 그렇게 한번 봤고 화장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고 요거는 어차피 매매 쪽이라 아까 지금 SD 바이오센스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다 코로나 키트죠. 예. 뭐 단타 용의 심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쪽은 지금 때가 아니에요. 예. 자동차 관세는 아직은 때는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이야기 드리 자동차는 뭐 때란 말은 근데 그냥 갖고 하면 의원 자체가 홀드앤 그 정도나 성의 없는 매수 정도로만 봐야 되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모비스도 또 24만 밑으로 내려오면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는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섹트예요.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 말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디 갔냐 저기 LG엔솔이가 밀리잖아. 이것도 시장 리스크거든. 배터리도 지금 똑같아요. 관세. 예. 그리고 장이 이제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아까 봤던 전력 인프라도 힘을 발휘 못해요. 예. 이게 시장이 속도 싸움인데 이거는 확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확 이러면은 개별주 아까 강했던 전력도 확 때려요. 많이는 안 때리지만은 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YC캠 이거 이거 파셨나? 네, 이거 팔았단 말은 좀 그러구나. 어제 YC캠이 순간적으로 26,000을 갔는데 이거는 사실 유리기판으로 간 거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 EUB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이 손절선 내려간 것 같은데 24,000원? 예. 자, 그런 거 있으니까 항상 그 또 개별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어제 많이 움직인 종목이 그 특산이죠. 특산은 오늘 같은 날은 막 이런 애들 많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확 들어온 애들은 어제 챙기셨어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 이렇게 뽀록으로 줄 때는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붙는다 생각했는데 안 붙었잖아요. 이러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 보통은 다음날 오전장에 붙여요. 근데 얘가 어제 이제 이렇게 종가 저가로 마감한 주식이 오전 한 9시 30분까지 붙인다고 못 붙이고 때렸잖아요. 그럼 얘는 때리는 거예요. 로보티즈는. 근데 52,500원이 왜 그어져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52,000원 이하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 볼만 하겠네. 이건 제가 지금 본 게 아니라 보니까 예전에 요거 매매할 때 여기 꺼져 있는 거 보니까 그 계산해 둔 값인데 하락 속도는 조금 완충화될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잠깐은 기다릴 타점이긴 해요. 근데 로보티즈가 물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 안 했겠지. 로보티즈가 여러분들이 요거 시간에 36,000원대 종목이거든요. 자, 오케이. 그래 봅시다. 장이 쭉 빠져요? 빨리 뭐 또 올라가겠지 뭐. 우리가 뭐 장 올랐다고 돈 벌었나? 장 올라도 빠지고 손해보고 빠지면 또 손해보고 새삼스럽게 그래. 원래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최근에 그림을 좀 잡아뒀던 게 이제 바이오였거든요. 지금 아침에 바이오까지 빠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엔터 같은 애들은 백업이야, 백업. 백업 쪽이 오늘 좀 센 거지, 백업. 근데 이게 엔터가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야, 이게 원하는 조정을 잘 안 줍니다. 참 이 사기가 어려운 차트예요. 네, 실제적으로 사기가 어려운 차트예요. 각도는 사실 나쁘진 않는데 SM 차트고 나쁘진 않는데 SM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음봉 공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봉에 살 필요는 없어요. 주식을. 근데 엔터 쪽은 원래 2분기가 강하다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오늘 삼바 이벤트는 뭐 거의 끝나는 이벤트니까 아마 여러분들 알아서 삼바는 물릴 수가 없는 주식인데 삼바를 어떻게 물려요? 부탁드립니다. 물릴 수 없는 주식에는 물론 물리고 싶고 물리겠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식의 국룰은 세론입니다. 세론.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도 삼볼 여기도 오늘 옛날에 물린 건 물린 거고. 뭐 삼바가 물린다고요? 그거는 감각으로 매매하는 거지. 왜 삼바를 사면 안 되지? 산물을 물려도 산물에 물려야 되는 거지. 자, 그리 보시고 오늘 비행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요새? 얘네들 환율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요즘에 여행주가 좋긴 합니다. 예, 호텔 신라도 있고 뭐 비행기한테 그리 불리한 조건은 없는데 롯데 관광도 그렇고 여행주는 네, 볼 거 없고 여행주는 요즘에 이제 패키지 여행은 안 되니까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는 보면 안 되고 그럼 롯데 관광은 왜 갑니까? 롯데는 저기 이제 리조트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여행은 안 돼. 레드캡 투어도 그렇고 옛날에 노랑풍선인가요? 예. 여행주는 말고 리조트 같은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카지노? 그러니까 카지노. 중국 애들? 근데 이제 이쪽 섹터들은 많이 올라버리면은 사실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하도 좀 요상하니까 예, 그런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어쨌든 간에 뭐 잠깐 보면 미차 전지는 그 미국 감세안이나 이런 거 법안 지켜봐야 돼요. 차트 보고 사지 마십시오. 뭐 살 수도 없는 차트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엔솔도 마찬가지고 감으로 사고 말고 그런 거는 다음에 문제고.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오늘 하원에서 뭐 그런 이슈 있고 또 공화당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새 이제 좀 반도체 종목들은 이건 시장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요거 보면 테크윙도 그렇고 사실 HBM 쪽이 지난주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PSK 홀딩스는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거고 하나비전은 약간 이제 우월적 지위가 빠지는 거고요. 한미 반도체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긴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거라서 이거는 뭐 많이 밀릴 것 같진 않고 리동호흡 같은 애들은 지금 푸트야 정상인데 리노공업은 푸트야 정상인데 조금 더디게 붙지만은 요거는 보유하는 게 맞고 아마 기관들은 리노공업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지금 액면 분할하고 이제 4만 원짜리인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된다가 제 뷰고 이거 온 디바이스 쪽이잖아요. TSMC 밸류 체인이고 그럼 이런 애들은 나쁜 애가 아니고 예, 그렇고 나머지 이제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 시장에 되게 민감한 겁니다. 민감한 거고 오전에 많이 때리는 시장은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아, 장은 뭐 이렇게 꼬꾸라지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그렇게 뭐 많이 1% 빠지는 게 물론 나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발작할 정도는 아니고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적어놨나? 아, 그거 코 2585. 네, 저는 요거 기준선 삼고 있습니다. 요거 기준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뭐 시장이 좀 빨리 빠졌으니까 뭐 혹시 나온 거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뭐 이런저런 감세한 이야기 나올 때 이렇게 IRA 텍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사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요게 이제 최근에 뭐 복합적이죠. 예, 감세안하고 겹치다 보니까. 뭐 내용이 좀 복잡하네. 예. 저거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는 실적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IL이나 미국 정치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이자는 시각이 좀 많은 거고
나우로보틱스는 지금 약간 그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약간 얘들 좀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요런 거 하이닉스가 이제 321단 랜더 UPS 4.1을 개발했다. 온 디바이스 이야기 나올 때 리동호흡 같은 기업들이 보통 강세니까 리동호흡은 제가 판단할 때는 4만원대라면 좀 관심있게 보는 반도체 소부정 중에 하나다. 저 그리 보고 있고요. 로봇은 오늘 좀 밀리긴 밀리는데 로봇이 원래 재료에 밀리기보다는 차익에 밀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 ICRA에서 지금 박람회 진행 중이죠. 예. 예,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가 관점에서는 계속 화두가 나오는 거고, 뭐 매매 영역으로만 활용해보고, 이제 최근에 사실 그 약간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의 주가가 조금 밀렸어요. 저기 레인이. 그래서 레인이 주가가 일단 멈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금 약간 시장 여파라서, 유지는 사실 보면 그냥 이재명 테마로 움직인 거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고, 에버리봇도 별로 분석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로보티즈는 차익 매물이고, 예, 나오는 뭐 약간 변동성이니까 신규주 중에서 붙어 있는 수급이에요. 로봇 섹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정리할 수가 있고요. 봅시다. 그건 장영파죠. 아, 우리 크라우드웍스가 유상증자했어요? 아, 그럼 요거도 먹어야지. 근데 크라우드가 좀 최근에 좀 수상하지 않나? 여기에도 액면 분할도 하고. 자네는 할 말이 없다. 개별주라서 저런 것들은.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이런 각도로 떨어지면 개별 종목도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까 코로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약간 중국하고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온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침 시장 관점에서도 이런 쪽으로 이제 투기세에 몰리니까 많이 밀린 겁니다. 이거 보면 종목들 뭐 여러분 다 아는 약간 종목들이죠. 예. 약간 우리가 부실하게 말하는 종목 위주로 탄력성이 좋습니다. 신풍제약이나 진원생명과 그런 쪽이고,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삼바 효과가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바이넥스 이제 그렇고, 아마 서린바이오, 이지바이오는 삼바 지분 관련이라서 변동성이 커서 윗골이 달렸을 겁니다. 이건 아침에 올라갔으면 무조건 때려야 돼요. 서린하고 일시는
뭐 무조건이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거 참조하십시오. 원래 공식입니다. 삼바설인 일신. 네. 그런 게 좀 있고 4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장이 안 잡혀서 그럼 앞으로 장 그건 제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이제 지지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오늘 목요일인데 하필이면 야 얘들 참 웃기네. 목요일만 되면 이렇게 박살을 내죠. 선물 지수가 344인데 3.5 이상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면 1% 이상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은 꽤 볼은 큰 거예요. 변동성이. 근데 이게 이제 시간 기준으로 10시 40분이면은 오늘 그래 웬만하면은 같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오늘 빠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홍콩도 아마 가지 않을까? 별로 그래 없어요. 이러면은 같이 빠지는데. 예. 그러면 지금 10시 40분인데 우리나라 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장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세 기사거든 제가 보니까 감세 안 하고. 그러면은 쭉 밀려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제 밀린 시간대가 대략 10시니까 최소한 1시간 이상. 그러니까 11시 초반까지는 밀려요. 방등을 뭐 잠깐 멈춘다면 11시 좀 넘어야 될 것 같네. 에이. 반도체까지 다 미니까. 어제 그 미국에서는 구글만 올랐죠. 예, 구글이 원래 제일 많이 못 갔던 종목인데 나머지는 다 차익 매물 나온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 나온 거고 구글은 그 구글 I/O잖아요. 예. 구글 개발자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뭐지? 근데 어제 좀 반영이 됐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라운텍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요거. 예. 근데 이게 어제 그래서 덕산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먹혀요. XR 관련해 가지고 원래 구글 글래스 들어왔다가 잘 안 됐었어요. 삼성도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은 다 만들어 놨어요. 구글, 삼성, 퀄컴. 그래서 시장에서 그 어제 잠깐 그 라운텍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예, 라운텍이죠. 오늘도 갔어요. 오늘 안 갈 줄 알았는데 예. 하드웨어 쪽에서 라운텍 뭐 나무가는 안 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래서 오죽하면 덕산이라 그랬는데 덕산은 어저께 전혀 다른 걸로 움직였고 선익은 아직 선익은 정확하게는 그쪽 장비는 아니에요. 이쪽 장비는 원래 옛날에는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작아서 별로 안 움직였을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하이비전도 지금 거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즉 XR 이슈 자체가 뭐 뉴플렉스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라 그러면은 조금 더 시장의 체력이 좀 탄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뭐 머리에 기억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드웨어 쪽이고 어제 여러분들 잠깐 말씀하신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애들은 소프트웨어고요. MP도 그렇고 다 소프트웨어 쪽이고
근데 지금 이쪽 갈 때가 아니죠. 옛날에 그 덱스트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저거는 그냥 현재까지는 한 기로 헐고 한 기로 홀려야 돼요. 저런 것도 이제 장의 상황이 이제 되게 좋고 할 때, 그쵸? 그래서 그래요. 저거 플랫폼을 세팅한 적은 꽤 됐어요. 저게 얼마나 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옛날에 공개된 거예요. 이거 스마트 안경.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AR2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렇게 만들고 한 2, 3년 전에 이미 삼성하고 다 이게 세팅은 다 해놨어요. 우정 체계도 그러고. 여기 보면 리얼리티잖아요. 뭐 센스라든지 저전력으로 하고, 예. 가볍게 하고 얇게 하고 얇은 PCB를 쓰고, 요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동을 말하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자, 그리 보시고. 예, 나우로보틱스 얘는 이제 그 아이고 달바 올라가. 야, 달바. 11만 2천 원. 장을 자꾸 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는 또 매개가 몰리는 거죠. (66300) 곱하기 1.5가 얼마예요? 99450. 99450. 되게 어중간한 가격이다. 지금 가격이요. 아직은 잘 모르겠대요. 오늘 오전에 하도 좀 미는 게 많아가지고, 예. 어? 아씨. 거래가 없으니까, 이런 밀리의 서재인데. 에이. 오늘 좀 하락 종목이 많아가지고 방송이 안 되네. 예. 달바? 아니요, 달바 아직 안 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이 많잖아요.
장도 엄청 안 좋을 때는 그 선택받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세요. 어차피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거거든요. 물린 건 물린 거고, 지금 딱 보시면 이게 딱 봐가지고 지금 지수가 어쨌든 지수가 1%가 빠지는 날이에요. 지수가 1%가 빠지면 확률적으로 전체 종목의 70%가 내려가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1%가. 근데 이게 장이 이제 1% 이상인 게 빠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잡아놨다가 빠지기 때문에 오늘 충격이 큰 거잖아요. 이런 날은 아까 봤던 대로 그냥 이게 그 결이 없어요. 다 빠지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래서 빠집니다, 저래서 빠집니다. 그냥 이거 뭐라 하냐면 바스켓 매도라 그러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얘들이 밖에서로. 이런 날은 이 어쩔 수 없는겨.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지금 10시 52분인데 시간 기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한 11시 10분 정도. 이더리움 쏘고 있어요? 이더리움 사. 이더리움 가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 가자. 뭐 리딩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 하러 가자. 업비트로 갈까? 그래, 코인이나 해. 이판 사판. 이더리움 어디 있는디? 쏜다고?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안 쏘는데요? 뭘 쏘긴 쏴. 지금 이 분봉인데. 잘못 봤나? 꼴랑 29,000원 0.8% 올랐구만.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 찍었죠. 예. 테슬라 도지코인도 요새 많이 올랐어요. 주식은 안 되고 이제 하다 코인으로 가는 거지. 오, 요 200원 찍다가 지금 300원 찍은겨? 근데 이더리움도 한때 많이 갔던 주식 많이 가지 않았었어요? 한 500까지 안 갔었나 이거? 그쵸? 그러니까 참 코인 시장도 조금 주식이랑 조금 다르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워낙 많이 이제 생기는 거고 있겠지만은 알트 코인들은 확실히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건 잘은 몰라. 저는 보통 두 개만 보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보는데 리플? 리플은 최근에 뭐 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오르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뭐 이슈 있었는데 상장인가 뭐 해가지고. 주식도 안 되는데 뭐 코인이나 잠깐 봅시다. 뭐 주식 뭐 돼야 말이지. 뭐 괜찮은 거 하나 추천해 봐요. 뭐 좋은 거예요? 파이코인이 좋은 거예요? 파이코인? 얼마 하는데? 파이코인? 파이코인이 뭔데? 여긴 없어요? 여기 없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보지만은 모르겠어요는 아니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찍은 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찍은 시기 자체가 거의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찍은 게 약간은 계속 올라왔어요. 관세 이슈 때부터. 근데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달러 약세 흐름도 있고 약간 안전자산 성격도 있을 거예요. 다른 뭐 ETF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는 주시장 관점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약세 요인이 되긴 돼요. 자금이 또 일로 몰리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최근 흐름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분석하다시피 주식처럼 분석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주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강세가 때로는 주식과 동행할 때가 있고 지금 역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나 미국의 불확실성 결정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고. 근데 심지어 이제 안전자산으로 성격으로 들어갔던 금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미국 시용동건 강등이니까 달러의 위상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걸로 몰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같은 것들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약간 다 내용이 좀 다르니까 딱 그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시간이 돼 가네요. 내가 이거 본다 잠깐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11시까지는 좀 밀릴 것 같아서. 한 11시 2시간 어차피 때리기 때문에 지금 10시 57분이면 어차피 11시 넘어가야 이제 하락세 멈출 거라. 잠깐 옆으로 셌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요런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수는 아마 5장에 요 정도 세게는 못 당기고 요게 딱 이제 715 찍어서 붙일 건데 지금 생각할 때 시가총액으로 장을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예요. 예. 특별히 최근에 삼성전자를 뭐 파는 것도 별거 없고 사는 것도 없어요. 대신 파는 게 많아요. 조금 기관들이.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현재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아니라고 했지만은 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좀 가야 될 종목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매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최근에 하이닉스가 보면 5월 접어들어서 빨간 색깔이 웨지 닛산 3일이고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이건 하이닉스가 그 누군가가 계속 판다는데 아마 개관들일 거예요. 이런 시장놈 새끼들. 기관들이 이렇게 되게 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근데 하이닉스도 외국인 지분율이 얼추 50%가 되죠. 예, 4, 54%니까 뭐 외국인이 산다고 꼭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생각에 하이닉스는 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 거고 이제 우리나라 장의 체력은 결과적으로 오늘 삼바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확정된 재료는 더 이상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삼바의 인적 분할이 삼바 입장에서 호재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확정된 주고 예. 이건 인 안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건데 배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지금 그 감세안하고 IRA 그 법안 투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포지션을 빼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낙폭 감해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냥 막연하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팔지는 않겠지만은 적극적인 매수는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빨리 빠졌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호재가 지금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쪽은 추세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공매도도 있고. 근데 하락 각도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건데 이걸만 가지고 단순하게 어저께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정강 대표가 자사주 6천조 산다고 깝죽대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번 결이 깨진 개별주들은 못 갑니다. 이게 다시 3년의 고점 밑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엔캠은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다 종목들 그래요. 딱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로 놓고 본다면 거의 이제 계속 재편될 거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SDI하고 LG하고 요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볼만 합니다. 나중을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개별 기업들은 양극재가 아닌 개별 기업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사이클 완전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주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저도 뭐 2차 전지를 계속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되게 고생이 많은데 이게 다시 가려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면은 새로운 걸로 가야 돼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기존의 양극재나 하이니켈만으로는 안 돼요. 이미 이제 그 시대는 제가 볼 때 그래. 그 시대는 끝났고. 근데 최근에 이 기업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포스코 그룹은 가장 그 유상증자를 하거나 진행하는 목표가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잖아요. 수직 계열화거든요. 수직 계열화. 그래서 리튬과 2차 전지 소재 자립화를 하겠다는 게 그 그림이고. 그죠?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런 거고. LG 같은 경우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테슬라로 몰려있던 것 자체가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벤츠도 들어가고 이제 포드도 들어가고 도요타 들어가고 파나소닉 가져오고 그 다음에 미드니켈 강화하고 LFP 배터리 가지고 ESS 강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높은 밸류는 못 받을 거예요. 주가는 단종 산업에 집중을 해야 높은 밸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적자가 심하니까 매출치를 다변한다든지 신수종으로 확 늘리는 순간 사실 이제 밸류는 조금 비싸지게 돼요. 그러니까 LG엔솔은 주가는 다시 공모가 이상 회복하고 올라갈 건 같는데 폭발적인 속도는 시간이 걸리는 아니면은 그 산업에서 폭발적으로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 배터리의 최강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데 올 살아납니다. 대신 이제 LNF 같은 개별 기업들은 조금은 제 생각은 다른 애들보다는 더딜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2019년도에 한번 붐이 있었어요. ESS 붐으로. 옛날 포스코 캠텍 시절에 2018년도인가 한번 붐이 있었어요. 이때는 테슬라의 모델 Y가 S가 본격 출시되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ESS 사건이 터졌고 그렇죠? 옛날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약간 배터리 쪽으로 안 좋게 나랬다가 2020년부터 테슬라의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받으면서 그거를 3년 랠리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뭐냐면 2020년도입니다. 지금은 그 신모델이 나온 거고. 그래서 모델 3가 나올 때만 했을 때는 약간 반신반의. 근데 모델 Y가 나오면서 어쩌면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를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3년의 랠리를 보였고 그게 이제 버블이 잘 아시겠지만은 2023년도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한 3년 동안 갔고 지금 주가가 2년 정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만 보면 그 버블은 다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저거 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버블은 이쪽은 버블이 대충 보면 지금 21년도 주가까지 내려와 있으면 이거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건 맞아요. 그때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많아진 것도 맞고 인프라도 좋아졌고 캐즘 돌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근데 유독 이제 5월에 많이 빠진 거는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탤런트가 아니라 핸디캡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겹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보면 뭐 사실 지금 걱정은 하십니다. 맨날 내려가니까 걱정은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사실 빠질 만큼 빠진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설픈 쪽은 안 됩니다. 어저께 중국의 비아딘가?
희한한 놈들이 뭐 또 전고체 배터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나트륨 배터리도 그렇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앞섭니다. 실효성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좀 빨리 치워가야 될 삼성이 맨날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삼성이 반도체만 말아먹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말아먹고 있어요. 배터리만 말아먹고 있고 이말 조금 나 TV라니까 TV니까 이거 TV도 나가지. 진짜 삼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 4조를 버는 삼바를 키우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700조를 버는 삼성전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연간 4조 원을 버는 전 세계 1위 CDMO 사업 삼바를 분할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연 700조 매출을 일으키는 삼성전자의 길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꼴랑은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CDMO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 생산. 뭐 바이오의 TSMC죠. 갑자기 되네. 삼성 관계자분들은 진짜 자, 바이오의 TSMC입니다. 바이오의 TSMC 위탁 생산하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의 바이오 계열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연간 5조 원대 매출이 일으키는 삼바 연간 5조 원 매출에 1조를 봅니다. 연간 700조 매출에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되게 SDI의 어떤 유상증자에 되게 실망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CATL이 뭐 갑자기 강분하네. 그 다 복합적이에요. 어디 갔냐 너 씨.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 닝더스다이. 능더스다이. 예, 왜 한국판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어쨌든 간에 홍콩에 상장하면서 7조 땡겨버렸고 그거 가지고 예? 7조 원 땡겨가지고 사버리면은 저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저 헝가리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유럽에 예. 미국보다 유럽이 더 낫거든. 그래서 좀 복합적입니다. 아 11시 됐네? 아유 죄송해요. 조금 그 어르신처럼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이 길었어요. 예, 약속이 11시 10분이 됐네. 올라가자. 아유 힘드셨죠? 약속이 11시 15분이야. 그래, 그렇지. 아니, 이게 장이 이게 딱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때린 시간이 딱 10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15분 봉 4개, 봉 하나에 4개잖아요. 4개. 15분 봉이 4개라고. 4개. 이렇게 4개가 나오면 4개. 보통 5개째. 그 마지막 게 5건째.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중에 볼 때 1시간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빠지면은 75분 정도 빠져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조금 진정이 돼요.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락한 시간대가 대략 60분, 75분이죠. 그럼 한 30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 11시 정도까지는 낙폭을 좁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715였다면 꽤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삼성은 어쨌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좀 과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원래 삼성은 좀 이번에 좀 작정하고 좀 해야 돼요.
저거 인적 분할하면 삼성전자도 인적 분할하고 삼성전자 홀딩스 딱 빼고 근데 이게 뺄 수 없는 게 지분이 정리가 안 됐거든. 아직 이게 작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이게 또 삼성생명이 또 이 8%밖에 안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깔랑 5%밖에 없으니 삼성물산의 지분을 높여야 되는겨. 삼성질분의 물산을 높이려고 그러면 삼바를 인적 분할해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그 다음에 이는 금산분리 법안 때문에 삼성생명이 올해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대. 그러면 삼성물산의 지분을 놓치려고 그러면 삼바를 키워야 되는 거고 삼바의 몹집을 키워가지고 뭐 에피스를 하든 간에 그 작업은 맞아. 근데 삼성전자 지분율은 실제적으로 얘를 안 키우는 이상 얘는 안 돼. 금산분리 때문에. 왜냐면 금융회사잖아. 금산분리가 금융회사의 그 산업자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뭘 수작을 못 부리는 게 지분율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인적 분할 잘못 건드리면 박살나는겨. 회사 이름만 이재용 보면은 본인 포함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이참에 삼바 그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삼바 이제 삼바 여기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본업 딱 붙이고 CDM 딱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3에피스 이제 요거 딱 떼고 이렇게 지금 요거 인적 분할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얘 몸값이 올라가걸요. 얘 몸값이 올라가면서 얘가 제 생각은 그래. 얘를 사야 돼. 조금씩. 그러면 얘가 주가 눌러야 되겠지. 원래 지분을 늘리는 회사는 눌러야 되는 게 누르자.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얘들이 누르는 게 그래서 뭐냐면 삼성전자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제 생각은 틀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 거의 삼성은 눌려요. 꼭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은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이야기고 하이닉스는 시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또 올려다 말았네요. 예. 근데 뭐 지금 드린 이야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오늘 삼성 이벤트가 오늘로 끝나는 거라서 인적 분할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오늘 삼성이 인적 분할을 안 하고 어설프게 아까 12시에 답변 공실 해가지고 애매하게 말했으면은 조금 좀 그랬을게요. 근데 어저께 풍문이 나오고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이미 게임을 해버렸어요. 여기 인적 분할 하는 걸로. 그렇죠. 이게 아까 장전에 발표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벤트는 오늘로 끝나버려요. 얼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요거 삼성물산이 15만원 이상 주면은 하늘이 준 기회니까 한번 팔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보고 포스코도 뭐 조회 공시가 있네요. 오늘 방송이 잘 안 되겠구만. 요거는 이제 포스코가 그 현대차 미국 현대제철 제철소에 투자하는 거.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 참여를 검토 중이며 지분율 투자 규모 등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투자한다는 이야기네요. 주가 관점에서는 자, 오늘도 종목 뽑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들. 전력은 확실히 안 빠지죠? 예. 일지는 조금은 다른 것보단 조금 더뎌요. 근데 이렇게 더딘 애들은 제가 드린 게, 야, 이게 끝났나 싶을 때까지는 불안하지만 버텨봐야 돼요. 이런 상태에 오게 되면 주가 이제 어쨌든 정배열이잖아요. 물론 정배열이라고 주가가 마냥 계속 가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기준봉, 뭐 이렇게 장대 거래량의 시가 또는 5일선 이런 식으로 좁게 촘촘하게 이제 꺼놓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개별주들도 이렇게 만약 오늘처럼 지수 변동성 1% 이상 나오는 날은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바 고가에 물렸어요? 어떤 놈이 추천한겨? 아니 뭐 주식은 물릴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아유, 아니 뭐 아무로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그래도 100만 원짜리 물리는 분이라면 그래도 엣지 있게 물리셨네요. 아, 잘했어요. 아이 괜찮이. 100만 원짜리 신고가 종목은 물려도 돼. 뭐 괜찮아서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물리는 거는 괜찮요. 아유, 만 몇 년 고생하면 되잖아. 신저가에 물리면 답도 없는데 신고가에 물리면 상관없어요. 잘하셨네. 아이 잘했어. 이런 게 물려도 이렇게 물리세요. 각 있게. 난 또 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잘못 물리면 큰일 나는 거지. 엣지 있게 물렸네. 아유, 몇 년만 고생하면 돼. 아, CNC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좀 세게 붙었어요. 예. 이건 붙은 거예요. 예, 이거 안 팔아도 돼요. 잘 사신 분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화장품을 요새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화장품에서 일단은 얘는 좀 어려워요. 얘는 중국에서 지금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어렵고, 얘는 돌아섰어요. 실적 자체가. 그래서 아모레가 어제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얘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두 개는 이번에도 실적으로 진짜 잘 나왔어요. 이 두 개는 잘 나왔고, APR 같은 경우는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얘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뷰티 쪽에 가까워요. 우리가 말하는 게 있고, 달바는 이제 오늘 상장을 했는데 아마 거의 나중에 APR과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초반에는 조금 고전할 수 있어요. 얘도 나중에 갔어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실적은 잘 나온 애들은 실리콘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VT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쪽이 원래 좀 약했어요. 이번에 코스메카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쪽은 좀 약했고, 펌텍은 원래 실적 좋은 거예요. 용기 쪽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시 좀 들어온다면,
약간 이쪽 잉그루드하고 코스메카가 ODM인데 잉그루드는 말 그대로 법인이 저쪽 외국 법인이잖아요. 예. CNC 인터내셔널도 미국 수출이 많고 그 다음에 클리오나 토니모리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선진뷰티 그래서 약간 선크림이나 이제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선진, 잉글, 코스, CNC 요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CNC 엔터, 코스메카, 그 다음에 잉거루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하나가 선진 뷰티거든요. 예, 요렇게 한 4개 정도로 보시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예. 두산 뭐 요새 뭐 원전도 제일 세긴 하죠. 아유 근데 뭐 사실 여기는 적혀 있지만은 나는 없어요. 예. 여기는 적혀 있는데 나는 없어요. 두산도 예. 두산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비슷할 텐데. 지금 두산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많지 않을 텐데. 이런 시세가 진짜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두산이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30% 움직이는 게 거의 뭐 5년 만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못 버텨요. 심리적으로 사실 결과론적인 거지. 보통 그때 저희가 이제 이쪽을 좋게 볼 때 요때인데 원전 이야기할 때 아마 가다가 빠지고 전고점이 39,000원이 900원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요때부터 1차 매도 보통 들어가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보유, 에이, 보유. 이거 2차 매도. 어이, 에이, 요 사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는. 근데 약간 중요한 거는 2만원 찍고 4만원이니까 또 배수로 분석하면 약간 따블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덕산 네오록스 얻어 걸렸잖아요. 그럼 어제 덕산 네오록스 얻어 걸렸으면 된 거지. 아, 갖고 계신 분도 있구나. 어제 덕산 네오록스 얻어 걸렸잖아. 맞죠? 제가 이거 굿모닝 작전 그 금요일날 내일 하는 주식인 방송에서 2주 전에 했더라고. 2주 전에 5월 9일날 5월 9일날. 예. 근데 저는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쪽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도 뭐 신도 아닌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 내가 이걸 몰랐지. 이거 저 인정하잖아요. 저 이거 모르고 있었슈 사실은. 얘네들이 그 2월 달에 2월 달에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 산 줄을 몰랐어요. 이거 사서 올랐다니까.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 덕산이 25년도 2월 11일 달 공시를 보면 2월 달에 인수를 했어요. 펌프 압축기 만드는 회사. 그거를 710억 주고 샀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펌프 압축기잖아요. 이게 HRSG. 오늘 종목 없어요. 안 되겠어요. 장도 안 좋고. BHI에서 봤던 그거예요. 예. 복합화력 발전 개통도.
쾌열 해수 보일러 HRSG 가스 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해수하여 스팀 터빈을 구동하는 설비라고 합니다. 이건 BHI 회사 건데 요런 회사더라고요. 그걸 인수한 겨. 그래서 덕산이 어제 움직인 건데 이런 건 세폭 주니까 아니 얻어 걸렸어. 몰랐어. 몰랐는데 저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샀는데 많이 산겨. 아 우리가 걔들이 몰래 회사 사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회사가 한두 개인가? 원래 덕산 애들이 여러분들 덕산 애들이 워낙 이거 좋아해요.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 줄 아세요? 이 회사가? 덕산 테코피아는 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반도체도 있고요. 비만도 해요. 비만도. 왜냐면 원래 덕산 테코피아가 원래는 이제 덕산 네오록스에 하는 중간체인데 덕산 그룹들이 저런 걸 좋아하는겨. 그리고 얘가 2차 전지도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로 전해액 쪽으로 움직였던 거고. 전고체 배터리도 해요. 세븐킹 에너지. 그 다음에 얘가 미국 법인도 있어. 덕산 테코피아 가지고. 그래서 얘가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캠처럼 움직였던 거고. 지금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만 치료제도 있어요. 덕산 그룹 자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메인으로 하는 OLED 중간체가 덕산 네오록스로 가고 덕산 네오록스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만 하는데 최근에 돈 되는 사업을 이번엔 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 아까 봤던 요쪽을 상겨. 근데 응거지 봤더니 이게 대박이네. 이 현대 중고급 터보 기계가 잘 상겨. 그러니까 이제 덕산을 바라볼 때는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이제 이번에 어쨌든 올랐으니까 저까지 같이 나중에 지금은 어제 이제 슈팅이 났는데 참가를 해봐야 돼요. 아휴. 장이 보니까 여기서부터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는데 쉬는 시간이에요. 미코도 저런 걸 하나 샀슈. 미코도. 그래서 미코가 많이 간겨. 두 개가 약간 그런 미코 이 그룹도 참 뭐 사는 거 좋아해요. 미코 집안도 뭐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코하고 코미코하고 있는데 미코가 약간 그 대장이고 그 밑에 이제 코미코 세정장비회사 있잖아요. 이 집안도 뭐 사는 거 좋아해요. 좀 병이야 병. 예. 근데 미코도 이번에 잘 샀더라고. 그래서 미코 주가 상승도 똑같아요. 아까 저런 거 하나 샀놨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샀다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지금까지 가장 강한 섹터가 저쪽 원전하고 저쪽이잖아요. BHI 어디 갔니? 이런 애들이 고꾸라지면 이제 그때는 쟤네들 그 매수한 것도 빠지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이렇게 좀 제가 인팩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밤새 미국에서 거의 또 발작을 해가지고 약간 시장은 이제 감세한 어떤 그 변동성에 조금 노출되어 있다. 예, 그리 보시고 희한하게 목요일만 약하네. 달바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을 내야 돼요. 그럼 저희는 또 여기 마치고 저희는 내일 주식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